그럼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교수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운전기사 양회정 씨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자수를 하면서 이 수사가 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수를 바로 했습니다. 예. 예, 어떤 식으로 좀 조사가 바뀔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25일 이후에 행적이 중요하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핵심적인 건 그렇습니다. 이제 양회정 씨가 유병헌 씨 도피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했는지 전반적인 어떤 행적 부분을 일일이 체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양회정 씨의 행적은 사실 그동안 좀 오리무중이었는데 왜 갑자기 자수를 하게 된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병헌 씨가 사망하게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숨겨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많이 사라진 부분이 되겠고요. 예. 지금 상태로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보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행적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양회정 씨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도피 총책으로 불리는 김엄마와 또 양회정 씨 부인이 자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 양회정 씨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그랬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무래도 어제 그저께 이 상태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역할 부분을 서로 분할을 하고 네. 가서 이제 진술할 부분에 대한 것을 입을 맞추고 그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것까지 아마 좀 과도하게 얘기하면 연습까지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어제 자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시간이나 자수를 한 방법 이런 것들이 오늘 양회정 씨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점심 때 이후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침에부터 하는 것은 밤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구속 수사에서 출퇴근 개념으로 수사를 받겠다. 그거에 대한 어떤 의지 표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앞에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서로 입을 맞추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훨씬 높겠죠. 그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예. 예. 지금 뭐 양회정 씨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유병헌 씨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풀 수 있는 궁금증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로 불리고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본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할까요?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제 지금 진술하는 예상은 본인도 이제 몰랐다. 아니면 본인도 TV를 통해 알았다. 그리고 뭐 본인도 야망연수원에서 금손으로 갔다가 본인의 은신처 정도에서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정도밖에 진술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상 부분을 하게 되면 본인이 어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진술할 이유가 없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신이 어느 정도 피해를 좀 덜 받는 쪽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자수를 한 거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자수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사실 유병헌 씨의 사인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인이 만약에 타살일 경우라면은 양회정 씨가 유력한 용의자 중에 한 명으로도 지금 검찰도 그렇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수를 한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특정한 은신처에 계속 지속적으로 숨어 있었다. 말하자면 지금 유대균 씨나 박수경 씨와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석 달 동안 계속 거기 은신해 있었다. 네. 양회정 씨도 똑같죠. 어느 지점에 계속 그냥 숨어 있었다. 이렇게 진술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예. 지금 유병헌 씨의 사인뿐만 아니라 돈가방도 지금 여전히 오리무중 아니겠습니까? 돈가방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양회정 씨가?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겠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냥 그 상태에서는 안에 있는 건 못 봤다. 그리고 이제 나는 거기서 그냥 도피만 했다 정도로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행적도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거나 못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병헌 씨의 마지막 행적도 그렇고 돈가방도 그렇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진술을 하다 보면 이게 이 양회정 씨에서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의심을 낳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그 계획으로 나왔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양회정 이상의 어떤 조력자, 아니 양회정 이상의 어떤 특정한 인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모르겠다라고만 해버리면은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윗선을 찾기는 너무 힘든 부분이죠. 유혁희 씨를 체포하지 않는 한 지금 상태에서는 양의정으로 꼬리 자르는 상태가 아마 거기서가 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수를 한 것 자체가 일단 양혜정 씨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나온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뭐 김엄마라든지 그 양혜정 씨 공개 수배됐던 이런 조력자들이 줄줄이 자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건의 전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그 뭐 어떤 교단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네. 또 이제 관련된 그쪽 사람 입장에서는 다친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김엄마도 그 유병헌 회장이 모든 것을 안고 가야 된다라고 그 검찰 수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가장 확실한 거는 죽은 사람이 책임지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예. 그리고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수를 권유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가장 강력한 영향이겠죠. 아무래도 구속이라는 것은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데 불구속이라는 건 사실은 출퇴근해서 수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 알리바이를 뭐 여러 가지를 형태로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뭐 어차피 시기도 7월 30, 그러니까 내일까지니까 내일 모레까지니까 충분히 시기적으로도 고려가 충분히 됐었을 겁니다. 예. 구속 수사하고 불구속 수사가 이게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부담이 상당히 차이가 나나요? 그럼요.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조력을 못 받지 않습니까? 네. 어떤 법률적 조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행적 같은 거를 혹시라도 이제 이거 뭐 조작은 아니지만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이 진술할 때 이게 틀렸나 이게 확인할 수 있으려면 뭐 달력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네. 안에서는 그걸 못 하니까 그러니까 구속 수사는 그만큼 압박이 큰 거죠. 근데 불구속 수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출퇴근 수사니까 자기가 진술한 거에 대한 또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날 가서 또 거기에 맞는 걸 또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니까 불구속 수사는 사실은 뭐 큰 압박은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말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며칠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김엄마와 부인이 자수한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자수를 하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양은 이전에 이미 정리를 다 했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지만 한 하루 이틀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미리 좀 준비를 한 것 같네요. 뭐 하루 더 가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할 건 다 정리한 것 같네요. 이미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말은 마쳤고 상황이 정리가 됐다라고 보신 거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뭐 문서적인 뭐 행적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가 좀 뭐 흔히 말하면 없앨 거 없애고 뭐 이런 네. 부분까지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군요. 일단 뭐 장남 유대균이 붙잡혀서 지금 구속되긴 했습니다만은 핵심 인물인 유병헌 씨가 숨졌고요. 그리고 차남이 실질적인 그 경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유혁기 씨는 전혀 지금 행방이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런 조력자들만으로도 수사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조력자들 상태에서 만약에 양혜정 씨로 우리가 끝난다면은 예. 사실은 뭐 거의 진술 거부하는 거랑 큰 다를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몸통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에 엄청난 난항이 될 겁니다. 아마 유혁기 씨가 체포되기 오는 한 몇 달 뒤 그때나 다시 진행될 수 있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검찰로서도. 그렇죠. 사실 이게 이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가 유병헌 씨의 행적이라든지 사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월호와의 책임 추궁 부분에서는 전혀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관련된 부분은 세월호의 본질적인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네. 단지 흔히 말하는 유병헌 회장의 도피와 관련된 이 부분과 관련된 거니까 사실은 사건의 본질 핵심과는 많이 동떨어졌고 사실은 검찰이 주력해야 될 부분도 많이 동떨어졌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 동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군요. 양혜정 씨가 진술을 하면은 이 유병헌 씨의 사인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곽이 분명히 드러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한 25일, 27일까지 만약에 모셨다 아니면 그때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 봤다 안 봤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가 구체적으로 된다면은 언제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사인에 대한 관련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본인이 흔히 말하는 전주 이후 금수원 이후에는 그냥 혼자 숨어 있었다라고만 하면은 예. 역시 유병헌 사인은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양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기로는
연수원에 유병헌 회장과는 따로 떨어져서 연수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그렇죠. 그 연수원으로 왔을 때 문을 두드리고 가는 걸 보고 자신 혼자 도망갔단 말이죠. 유병헌 회장이 그 당시에 별장에 있었다면은 뭔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한데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고 도망가지 않고 뭐 만약에 이제 양회정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뭐 유병헌 회장을 구조하러 갔거나 막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사인과 관련된 것이 접근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냥 그 야망연수원에서 도망 나와서 수도권의 인근에 그냥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유병헌 회장의 사인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알 수가 없는